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일은 세일즈다. 미래학자이며 작가인 다니엘 핑크의 파는 것이 인간이다의 한 문장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무엇을 팔고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팔고 있습니다. 음식이나 자동차, 핸드폰 등과 같이 손에 잡히는 상품부터 통신 서비스, 배달 서비스, 미용 서비스 등과 같이 손에 잡히지 않는 서비스도 팔고 있습니다. 나는 일반 회사원인데, 연구원인데, 교육자인데 라며 무언가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판다는 것의 의미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무언가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 지식, 경험, 인맥 등 결국 무언가를 팔고 그 대가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팔고 있다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잘 팔기 위해서 갖춰야 할 능력 중 하나인 글쓰기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직접 반응 카피라는 글쓰기입니다. 직접 반응 카피란 카피를 읽는 고객이 그 순간에 즉시 구매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카피입니다. 카피를 읽는 순간 구매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이 책에서 카피를 쓰기 전에 꼭 해야 할 것과 직접 반응 카피를 위한 12가지 도구를 알려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자가 알려주는 내용 중 팔리는 글쓰기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피를 쓰기 전에 해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객에 대한 이해입니다. 세일즈 카피를 쓸 때는 고객에 대해 알아보고 고객이 공통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갖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직접 반응 카피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사람에게 제시하고 마지막에는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사람을 자극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단순한 구매 결정의 심리보다 좀 더 깊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고객에 대한 사전 조사입니다. 사전 조사가 충실할수록 고객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쓰기 형식은 바뀌더라도 고객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글쓰기 형식에 대한 고민보다는 독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글쓰기를 할 때는 특정 고객을 생각하며 쓰는 것이 진정성이 더해지고 오히려 더 넓은 고객층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직접 반응 카피를 위한 12가지 도구 중 직접 반응 카피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특징과 혜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카피에 대해 단 한 가지만 배운다고 한다면 그 한 가지는 바로 특징보다 혜택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히 연필의 특징과 혜택의 차이를 예로 들면 연필의 특징은 흑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혜택은 실수로 잘못 쓰더라도 쉽게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징과 혜택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품의 혜택을 언급하면 그 즉시 잠재 고객에게 더 매력적인 제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징과 혜택의 차이를 이해하고 연습하기 위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몇 가지 아이템의 특징과 혜택을 직접 써보시길 바랍니다. 연습 후에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과 혜택의 차이도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직접 반응 카피를 위한 도구 중 꼭 알아야 할 것은 카피의 구조입니다. 소설에서도 기승전결의 구조가 있듯이 팔리는 글쓰기에도 고객의 관심을 끌고 설득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많은 직접 반응 카피가 따르고 있는 포피 법칙을 설명합니다. 포피 법칙은 약속, 시각화, 증거, 설득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약속하기는 고객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약속하기 방식의 헤드라인은 광고 카피계에서 오랫동안 성공한 방식으로 지금도 여전히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헤드라인에서는 큰 약속을 하고 반드시 헤드라인에서 했던 약속보다 더 작은 두 번째 약속을 포함하는 부제가 즉시 따라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등록하시는 선착순 100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서도 1개월 동안 최대 10kg을 감량할 수 있는 슬림핏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보내드립니다. 라는 첫 번째 약속을 하고 관심을 끌었다면 뒤따라오는 두 번째 약속으로
만약 1주 동안 슬림핏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경험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첫 번째 약속보다 작은 약속을 하되 구매를 한 고객은 여전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포피 법칙의 두 번째는 고객이 주인공이 되게 하는 시각화입니다. 시각화는 고객을 사로잡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을 고객으로 하여 재미있고 호감을 주는 스토리의 형태로 보는 사람이 더 읽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훌륭한 카피는 다음의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카피에 담긴 이야기는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디테일을 알아보고 실제와 연관성을 찾기 때문에 세심한 표현이 이야기의 생명력을 불러넣습니다. 둘째, 카피에 담은 이야기는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고객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포피 법칙의 세 번째는 증거입니다. 성공한 카피라면 당연히 증거가 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문기사, 사례, 증언, 성과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증거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증거를 다룰 때 중요한 사실은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므로 가능한 한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이나 온라인에서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후기를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포피 법칙의 마지막 네 번째는 설득입니다. 설득의 핵심은 동의 얻기입니다. 사람들이 카피를 읽고 실제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살이 찌면 찔수록 움직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나요? 운동하는 것보다 운동하러 가기 위해 신발을 신는 것이 더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와 같이 고객이 공감하고 동의할 이야기를 찾아야 합니다. 동의를 얻는 한 가지 방법은 예를 든 것처럼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질문은 고객이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전략입니다. 약속하기, 시각화, 증거, 설득으로 구성된 포피 법칙이 효과적인 이유는 글쓰기 속에 끊임없이 반복 사용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고객의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팔리는 카피의 내용 중 고객에 대한 이해, 특징과 혜택의 차이점, 포피 법칙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 외에도 팔리는 글쓰기를 배우고 싶은 분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연습법이 담긴 책입니다. 제가 운영 중인 하루 10분 마케팅 독서클럽에서도 팔리는 글쓰기 특집의 선정 도서로 함께 읽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읽은 다양한 카피 책들 중 개념과 기초부터 실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팁들이 담겨 있는 책으로 팔리는 글쓰기를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카피를 쓰는 이유는 팔기 위해서입니다. 효과적인 카피일수록 더 많이 팔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피를 잘 쓰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좋은 카피를 손으로 써보는 일입니다. 좋은 카피를 반복적으로 직접 손으로 베껴 써보는 필사 훈련을 하면 카피의 스타일, 구조, 표현 방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컨대 카피를 잘 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손으로 베껴 쓰는 것입니다. 이 노력은 한두 번의 반복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꾸준히 습관처럼 좋은 카피를 볼 때마다 직접 베껴 써보면서 카피의 구조와 사람을 설득하는 표현에 대해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케팅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마케팅 책과 콘텐츠 공유 드리겠습니다. 마케팅도 습관이다. 하루 10분 마케팅 습관 흑상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